원주 학생 여러분, 전국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키며 오늘은 고난도 유형독해 빈순사판 전략편 문장삽입 포인트 1의 중 1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하는 자로 출력해 저랑 같이 봅니다.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글의 문장삽입 포인트 1의 중 1 단어 봅니다. apparent라는 단어는 별표 3개입니다. 이거는 명사 앞에서 한정적 용법으로 쓸 때는 겉보기에 그런 뜻이고 서술적 용법으로 보어로 쓸 때는 명백한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신고를 받고 어떤 강력사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처음에 도착한 형사가 보니까 이 강력반 형사가 보니까 막 방 안에 사방에 피가 이렇게 튀어 있고 격투를 한 적이 남아 있고 피해자가 가슴에 총알을 3개 박힌 채 죽어 있어요. 그러면 뒤늦게 도착한 형사반장한테 이 첫 번째 도착했던 형사가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An apparent murder case라고 보고하겠죠. 겉보기에 살인사건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겠죠. 근데 이제 탄피를 수거해가지고 탄도검사를 하고 그 죽은 시체에 대한 시체 부검까지 했어요. 그런 거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도 다 하고 보니까, 뭐라고 결론이 났냐면, It is apparent that, 이렇게 나가겠죠. It is apparent that the victim was killed. 그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이, 명백합니다. 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2번 뜻이죠. 됐죠? 내려갑니다. 두 번째 줄, universal은 보편적인이고, 보편적인이라는 말은 shared by everyone 그 말입니다. 모두에 의해서 done or shared by everyone 공유되거나 또는 행해지는 그 말이죠. universality 보편성이죠. observation 관찰 또는 논평 준수 여러 차례 했었죠. observe라는 동사가 뜻이 3가지가 있어요. 관찰하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논평하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 준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제 관찰하다, 논평하다는 뜻은 observation으로 갑니다. 명사가. 준수하다는 뜻은 명사가 observance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observations about the report 하면 어떤 보고서에 대한 논평들이겠죠. 보고서를 잘 썼니 못 썼니 하는 2번 뜻이 되겠고 observation of the animal 하면 그 동물에 대한 관찰이 되겠죠. observance of the law 하면 법의 준수가 되겠고 preserve 보존하다, vital 필수적이라는 뜻이 있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해보죠. vital organs 하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 뇌라든지 심장, 폐 이런 게 되겠죠. 2번 뜻이고 it is vital that 이렇게 나가면 it is vital that you study long hours. 여러분이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필수적인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하나 봅니다. 자, 서비스라는 단어는 서비스라는 뜻이 있고 점검이라는 뜻이 있고 봉사 근무라는 뜻이 있고 병행이라는 뜻이 있고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 뜻, 제공한 정어가 있습니다. 명사 뜻 5가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ilitary 서비스 하면 몇 번 뜻이죠? 그렇죠. 4번 뜻 병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religious 서비스 하면 어떤 종교적인 예배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public service 하면 공공 서비스 그런 말이 되겠죠. 1번 뜻. 그 다음 25 years service with the company 하면
어떤 회사에서 25년간의 근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I took the car, take the car in for service 하면 점검을 위해서 차를 안으로 들여놓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뜻이 됩니다. 자, 연습했습니다. responsiveness니까 반응성이 되겠고 얼마나 빨리빨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그리고 implication은 이 PLIC 또는 PLY가 forward라는 뜻입니다. 접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의도나 뜻을 안으로 접어넣는 거니까 함축, 암시 그런 뜻이 있고 영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have implication for 하면 뭐뭐에 대해 영향을 끼치다는 뜻이고 the implication in her article 그러면 그녀가 쓴 기사에서 함축적인 내용은 암시된 뜻은 그분이 되겠죠. 뜻을 안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implicit은 암시된 내포된 형용사입니다. 둘 다 explicit 뜻이 바깥으로 접혀 있는 것만이니까 명시적인 노골적인 그런 뜻입니다. 자, function은 기능 또는 기능하다. 만약에 이 동사로서 별표색입니다. function as를 쓰면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serve as, act as 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wakeful이니까 깨어있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단어 정리를 마무리하고 줌 1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포인트 1의 줌 1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이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목차 정리를 할게요. 문장 삽입 문제를 정답 찾기가 크게 봤을 때 문법적 단서를 이용해서 찾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 단서 그 다음에 연결어 단서를 갖다가 이용해서 정답 찾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용 흐름으로 정답 찾기가 있겠죠. 그 다음 문법적 단서로 정답 찾기에는 앞에 글의 순서에서 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지시어라든지 대명사를 이용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같은 단어나 표현에 정관사가 있는 것이 뒤에 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시사 대명사를 이용해서 삽입될 문장의 위치를 찾는 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겉보기에 the observation that 있으니까 동격의 대트가 되겠죠. 됐죠? 이것과 이것이 다음의 사실을 suggest 한다는데 빨간 펜, 어퍼 펜 가지고 여기 보겠습니다. 자, sugge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안하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암시, 시사하다. 암시하다, 시사하다는 뭐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뭐 어떤 내용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제안하다일 때는 이 제안하다는 뜻이 요구주장 동사에 들어가요. 요구주장 동사라는 것은 요구주장, 명령, 제안, 충고. 요구주장, 명령, 제안, 충고의 뜻에 해당되는 동사를 요구주장 동사로 합니다. 이런 동사 뒤에는 대절에서 should나 또는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요거는 뭐의 용법이냐면 향후에 뭐뭐 하면 좋겠다
라고 요구, 주장, 명령, 제한, 충고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가정법의 변형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명령법의 변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정법, 명령법 시제의 변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제한하다는 뜻으로 쓰이면은 요렇게 와야 되겠죠? 똑같이 대절에 슈나 동사 원형에 와서 가정법, 명령법 시제 써야 되겠죠? 근데 서제스트가 두 번째로 암시 시사다로 쓰이면은 요구장 동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절에서 그냥 직설법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앞뒤 문맥을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물론 이것이 제한하다의 뜻인지 암시 시사다의 뜻인지 알 수 있지만 어법적으로 시제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뜻으로 쓰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대절에서 가정법이나 명령법 시제를 썼으면 제한하다의 뜻인 거고 대절에서 서제스티 대절에서 직설법 시제를 썼으면 그 서제스티는 암시 시사다의 뜻입니다. 자, 이거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제스티의 대절에서 지금 뭘 썼어요? provide라고 직설법 시제를 썼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대절에 should나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3인칭 단수라도 should provide를 쓰거나 should 생략하고 provide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죠. 제한하다는 뜻이면.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직설법 시제를 썼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암시 시사하다는 뜻으로 가야 됩니다. 됐죠? 대절이 나오죠. 이게 되겠죠. 여기 and로 연결된 이 부분이 주어고 동사하고 목적어절 대절이 되겠죠. 자, 해석하겠습니다. 겉보기의 잠의 겉보기의 보편성과 포유류가 한 번에 적어도 한쪽 측면의 뇌에 대한 잠을 보존하기 위해서 꽤 복잡한 메커니즘, 기제들을 발전시켜 왔다는 관찰. 포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즉, 잠이 provide A for B. A를 B에게 제공하다. 그런 사실은 잠이 어떤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유기체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암시 내지 시사해주고 있다. 됐죠? 그 다음, 이 this라는 것을 여기서 잠이 유기체에게 어떤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 그걸 this로 받았어요. 이렇게. 이것은 특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잠의 한 가지 측면은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됐죠.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드는 것. 이것을 이 밑에 가서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란 말로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그죠?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들면 유기체의 생존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생존 가능성 내 생존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것은 뭡니까? 잠재적인 대가를 치는 거죠. 그죠? 예. 만약 아래편 봅니다. 아래쪽. 만약 잠이 이렇게 되죠. 그죠? 대절이죠. 대절 안에 관계대명사 대절이 들어가 있죠. 만약 잠이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할 때조차도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의 함축적 의미는 아마도 잠이
단지 조용하고 깨어있는 휴식에 의해서는 얻어질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됐죠?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져서 생존 능력을 낮추고 그래서 그러한 잠재적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잠을 잔다는 것은 뭔가 엄청나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3절 정리하겠습니다. 중 1번 윗부분에서 잠이 유기체에 대해서 생명유지 필수적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기 사실이다. 이렇게 이것을 받았고 잠의 한 가지 측면이 그러한 환경에 대한 그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로 받고 있으니까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제시문에. 여기까지. 상키미어 오늘은 고난도 유형독해 비준사법 전략편 문장 삽입 중1을 공부했습니다. 문장 삽입 포인트 1의 중1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방학 기간 동안 공부해도 포스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포스 비디오 감사합니다.